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달 2월 10일부터 커버드콜 ETF에 1000만 원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커버드콜 ETF는 원금을 깎아먹는 상품이니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더 이상 제가 아낄 돈이 없을 정도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 커버드콜 ETF에서 나오는 높은 분배금으로 대출 이자를 내고 남은 돈으로 나스닥 지수를 2배 추종하는 QLDL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커버드콜 ETF에 약 한 달가량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커버드콜에 투자를 하고 싶었으나 투자를 주저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커버드콜 ETF는 횡보장에서 유리한 상품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장이 대표적인 횡보장을 연출하고 있잖아요. 물론 2020년, 21년도까지는 큰 상승을 보여줬지만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을 하고 있는 위클리 커버드콜 ETF에 각각 500만원씩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달까지는 아니고 약 20일 정도 지난 계좌 상태인데요. 분배금 입금이 돼가지고 예수금이 15만 6천원 정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분배금이 입금이 되면 이렇게 알림톡이 오더라고요.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이나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은 이번 달의 경우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위클리 옵션의 프리미엄으로 분배금이 대부분 형성되다 보니 그런데요. 여기 알림톡을 보면 세금 합계가 0원인 걸 볼 수가 있죠. 주당 분배 금액이 128원에 602주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의 이번 달 분배 금액은 77,056원이었어요. 제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도 분배금이 들어왔을 때 알림톡 온 걸 캡처를 해놓고 유튜브를 찍어야지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카톡을 정리하다가 깜빡하고 메리츠증권 알림톡을 삭제했지 뭐예요. 그래서 거래 내역을 조회해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의 분배금을 조회해봤습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의 분배 금액은 주당 142원이고 508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72,136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역시 세금은 없었어요. 이 그림은 삼성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각의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 지급 현황을 조회한 겁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삼성자산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분배금이 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주당 과세 표준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조회하다 보면 어떤 달은 주당 과세 표준액이 0원이고 어떤 달은 분배금액 일부 금액만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실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배당 금액이 커버드콜 ETF 분배 금액으로 사용되는 월에는 주당 과세 표준액으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으로 분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 거의 대부분이 비과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한 위클리 옵션을 통한 커버드콜 ETF의 경우는 굳이 절세계좌에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코스피 200과 커버드콜 ETF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라이즈 200 ETF와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ETF의 차트를 동일 기간 조회를 해봤습니다. 차트의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코스피 200 지수가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커버드콜 ETF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차트들은 수정주가를 적용시킨 차트라는 건데요. 주가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배당, 액면 분할 등이 생길 때 연속성을 잃고 단층을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전 주가와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요. 따라서 주가에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수정주가라고 하거든요. 그럼 라이즈 200 ETF와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ETF의 수정주가를 적용하지 않은 차트를 한번 보시죠. 왼쪽 라이즈 200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해주면서 반등하는 모양새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ETF의 경우는 그냥 계단식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커버드콜 ETF를 구성하는 일부 자금으로 위클리 옵션의 콜옵션 매도를 발행하고 그에 따라 분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계속 순자산 가치가 깎여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버드콜 ETF의 위험성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차트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수정주가를 적용시키지 않은 차트들인 거죠. 또 제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매달 분배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주식으로 따지면 배당락인데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은 매달 15일,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은 매달 말일이 분배금 지급 기준일입니다. 이날에서 2일 전이 분배락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 분배금 지급 기준일을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신 후에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냥 속편하게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은 매달 10일,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은 매달 25일까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사놓고 한 달을 쭉 기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사자마자 분배락을 맞을 수도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매달 1%대의 분배락이 계속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건 삼성자산운용에서 월간 펀드 운용 리포트를 일부러 캡처한 건데요. 기초지수인 코스피 200과 커버드콜 ETF의 수익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은 코스피 200이고요. 회색이 커버드콜 ETF의 수익률인데요. 분배금이 재투자가 된다는 가정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다만 분배금을 재투자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야기가 좀 틀려지는데요. 2024년 3월부터 기초지수인 코스피 200과 커버드콜 ETF를 분배금을 재투자하지 않은 걸로 가정했을 때 수익률 변화입니다. 물론 지수가 횡보를 한다면 커버드콜 ETF만한 것이 없겠지만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는 시점이면 전혀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나는 커버드콜 ETF를 통해서 매월 분배금을 받아서 생활도 하고 싶고 나중에 내 투자금도 같이 불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적절하지는 않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 달 분배금을 받고서 투자한 계좌 상태입니다. 제가 당초에 분배금을 받게 되면 QLD를 사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 증권사에는 QLD를 소수점 거래로 지원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야수의 심장을 가진 우리나라 투자자들 성향상 2배는 거래가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나스닥 100 지수를 3배 추정하는 TQQQ를 샀습니다. 일단 분배금 중에 대출이자 한 달치인 48,000원 이체를 하고요. 남은 금액인 약 108,000원을 가지고 TQQQ 소수점 매매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코스피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하락 추세에 있어서 계좌 상태는 다 팔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켜보니까 증시가 0%대로 상승하고 하락하는 강보합, 약보합장에서는 단연 커버드콜 ETF가 유리했지만 1% 이상의 강력한 상승과 하락이 발생하는 시장에서는 커버드콜 ETF 상승은 덜 오르고 하락은 똑같지 않은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내역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두 종류의 커버드콜 ETF의 평가액과 TQQQ 평가액을 총 투자 금액인 1,000만원으로 나눴을 때 수익률은 1.01%입니다. 그래도 분배금을 쓰지 않고 재투자를 하니 상승을 해주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죠. 매월마다 이렇게 엑셀로 정리해서 투자 현황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드콜 ETF 투자를 한 달밖에 하지는 않았지만 장점과 약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커버드콜 ETF가 원금을 까먹는다고 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분배율이 15%짜리 커버드콜 ETF라면 6년 9개월 정도면 투자 금액을 모두 회수를 할 수 있거든요. 분배금만 받아도요. 물론 물가 상승률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단순한 계산으로 말이죠. 그럼 7년차부터 받는 분배금부터는 모두 수익이란 소리잖아요. 커버드콜 ETF가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한 계속적인 자금 유입이 발생할 것이고 현재 주당 분배금이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래오래 투자할수록 수익이 계속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퇴직하신 분이 3억이란 퇴직금을 받게 되시면 괜히 해본 적도 없는 프랜차이즈 개인 사업을 해서 홀라당 다 까먹는 것보다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하게 되시면 연금처럼 내 돈을 장기간으로 계속 나눠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월 현금 발생이 필요한 퇴직자나 현금 유입이 불규칙한 개인 사업자분들께서는 본인들의 투자금 일부를 떼어서 매달 100에서 200만 원이 입금될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 일부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투자 금액이 불어나는 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요. 나의 경제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이 안 올 정도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ETF에 씨앗 투자를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아낄 돈이 없다 보니 어떻게든 현금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글쎄요,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 괜히 자산운용사들에게 수수료만 지급하게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진정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돈 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커버드콜 ETF에 대해서 한 달 투자 후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선한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